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일론 머스크의 서재 15. 메이 머스크,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 천재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불굴의 인생론. 메이 머스크,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이며 70대임에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메이 머스크가 쓴 책이다. 메이의 활력 넘치는 삶의 자세가 그려져 있어 읽는 사람도 기운이 나도록 만드는 이 책은 메이의 자서전인 동시에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자는 메시지가 담긴 인생론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모델이라고 하면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메이의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했다. 첫 결혼 상대는 놀랄 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메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그리고 일론 등의 어린 세 자녀를 혼자의 힘으로 키우기 위해 모델 일에 힘을 쏟는다. 그런 삶의 자세는 아들인 일론에게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 메이는 모험과 탐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어서 가족이 함께 캐나다나 미국,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를 비행했다. 그리고 메이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 메이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에 걸쳐있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잃어버린 도시로 불리는 고대 도시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한 적도 있다. 부모와 5자녀가 매년 겨울에 3주 정도 사막을 찾아가서 각자 나침반을 들고 다녔고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메이는 가족과 함께 8번이나 칼라하리 사막을 탐험했지만 결국 잃어버린 도시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하며 새로운 토지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길이 나 있지 않은 장소를 달리고 사막에서 길을 개척하기를 좋아하셨다. 늘 나침반을 들고 다니셨기에 결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다. 늘 아버지가 목표했던 장소에 도착하신 것이다. 메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론도 모험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메이는 3년여 만에 일론과 킴벌이라는 두 사내 아이와 토스카라는 딸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메이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라면 면도날로 내 얼굴을 그어놓고 자식 놈들의 무릎을 총으로 쏴서 못 걸어 다니게 하겠어 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물론 혼자서 어린 세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좁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땅콩 버터를 바른 샌드위치와 콩수프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일론의 소년 시절이었다. 늘 돈에 쪼들렸다. 그래서 내 옷은 항상 중고 옷가게에서 사 입어야 했다. 메이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소년 시절에는 곤궁함을 밑도는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일론이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고 14세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고 해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다. 현재의 일론밖에 모르는 사람은 서민의 생활을 알지 못하는 부자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다니 웃기고 있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론은 경험을 통해 빈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다.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일론은 총명했다. 메이는 일론은 독서를 매우 좋아했고 읽은 것은 전부 기억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콜리어스 백과사전을 읽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일론을 백과사전이라고 불렀다 라고 말했다. 일론은 자신의 컴퓨터를 갖자 12세에 블래스터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그리고 메이의 권유로 그 게임을 컴퓨터 잡지사에 보내자 잡지사로부터 $500를 받았다고 한다. 컴퓨터에 관심이 컸던 일론은 컴퓨터 과학이 발전한 북아메리카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17세의 친척에게 부탁해 메이가 태어난 고향 캐나다로 이주할 것을 결심했다. 일론이 먼저 현지로 건너가고 메이를 비롯한 가족도 뒤따라서 이주했다. 일론은 온타리오 주의 퀸스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닌 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했다. 이에 대해 메이는 직접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다 라고 회고했다. 메이도 열심히 노력하며 캐나다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영양사 일을 계속했고 40대 이후에도 계속 일거리를 찾아내 모델로 활동했다. 화려한 일거리뿐 아니라 카탈로그나 상품 광고 등 수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아버지의 좌우명처럼 메이도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렴. 메이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딸인 토스카가 좋아하는 가수를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보고 사인을 부탁할지 말지 망설이자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토스카, 내가 사인을 부탁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인을 받을 수 없어. 하지만 사인을 부탁한다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토스카는 가수에게 말을 걸어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메이는 노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다른 길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끈기 있게 갖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59세가 된 뒤로 메이는 흰 머리를 염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본래 고령의 모델은 많지 않으며 있어도 젊게 보이기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머리를 염색했다. 그러나 메이는 백발 모델이라는 스타일을 고수했으며 직접 모델 에이전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미국의 타임즈와 뉴욕타임스의 모델로 기용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자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나는 총알처럼 맹렬한 속도로 살고 있다. 온갖 것을 시도하고 즐기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등 최고로 즐겁게 살고 있다. 처음에 메이는 이 책의 제목을 살아남기 위해 싸우며라고 지으려 했다. 그러나 인생을 힘들게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출판사로서는 책 판매에 성공하기 힘든 제목이라는 피드백 때문에 미국에서 출간 당시 결국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 우먼 메이크스 어 플랜라는 긍정적인 제목으로 지었다고 한다. 이 책의 맺은말에서 메이는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작전을 다시 짠다고도 할 수 있다. 인생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다. 올라갈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일지 모르지만 내려갈 때는 틀림없이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올라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론도 테슬라에서 자금 부족과 생산 트러블, 스페이스X에서 발사 실패 등 수많은 경영 위기에 직면했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필사적인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해왔다. 이런 일론의 불굴의 정신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서재 15 메이 머스크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 이었습니다.